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닌 허구일 수 있습니다. 시댁 안 간지도 벌써 2년이 넘은 처자인데 매번 눈으로만 보다 저도 처음 글을 써봅니다. 10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었고 시부모님들도 저를 처음 보자마자 너무나 예뻐해 주시며 아껴해 주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모든 게 다 거짓이었고 가식이었습니다. 처음 남편 집에 인사를 가며 느꼈던 건 집안은 화목해 보였으며 성격도 모두 좋아 보이셨고 시가에서 먼저 빨리 결혼해라 부추기시며 30평대 아파트를 거뜬히 사줄 수 있다 말씀하시곤 결혼을 서두르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직업은 영어학원 강사였고 남편 역시 같은 곳에서 근무하면서 만나 제가 혼전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했었고 신혼집도 시댁에서 해준다고 했었으니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 26살이었고 급하게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고 식장도 알아보며 결혼을 진행하려 했었는데 갑자기 신혼집을 당장은 해줄 수 없으니까 1년 정도 시댁에 들어와 함께 살고 1년 후엔 아파트를 한 채 사줄 테니 그때 분가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땐 저희 친정 부모님도 경제사정이 힘든 시기여서 도와달란 소리도 못했었고요. 저도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 준비를 하는 거니 다른 방법이 없다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대출이라도 받아 단칸방 월세라도 살았을 텐데 그땐 무조건 시댁으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신혼방은 남편이 쓰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아버지가 갑자기 변하더니 저를 점점 올가미처럼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너는 이제 결혼을 한 출가 외인이니 앞으로는 친정집에 자주 가지 말아라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이젠 이 집안의 살림살이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두 배워야 할 거니까 각오를 단단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장 이번 주에 있을 시부모 제사상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라 말씀하시면서 옆에 있던 시어머니께 저를 제대로 가르쳐 놓으라 단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가 나가서 벌면 얼마나 벌겠냐 하며 은근 무시했고 일 나가지 마라 눈치를 주셨지만 전 끝까지 제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다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본인 마음에 거슬렸었는지 그때부터는 더욱더 작은 걸로도 절 볶으려는 게 느껴지셨는데 복숭아 깎아와라 해서 복숭아 하나 들고 수돗물을 켜는 순간 많이 씻으면 단물 빠진다. 수돗물 오래 켜놓으면 수도세 많이 나오는 거 모르냐? 등등 이것 외에도 제가 같이 식탁에 앉아 밥 먹는 꼴도 보기 싫었었는지 밥 먹는 도중에도 계속 물 떠와라 국 식었으니 다시 떠와라 진짜 이 집안에 무수리를 새로 하나 들인 것처럼 제 행동 하나하나 본인 마음대로 다 컨트롤 하려 했고 늘 며느리인 저를 본인 곁에 두고 시켜 먹으려는 심보가 보이니까 저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친정엄마가 시루떡을 손수 만들어 하나하나 포장까지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보자마자 아이고 맛도 더럽게 없게 생겼네. 나 떡 안 좋아하는 거 네 친정엄마는 겉도 모르냐? 센스가 없네. 네가 친정가면 한 번 알려주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저도 모르게 말대꾸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우리 친정엄마가 아버님이 뭘 좋아하는지 그것까지 알아야 해요? 그럼 아버님은 우리 친정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시냐고요? 아버님이야말로 더럽게 센스도 없고 눈치도 없으시네요. 이러면서 화를 잔뜩 내버리고야 말았네요. 그랬더니 버릇없이 대든다고 너 친정에서 시애비한테 말대꾸하라고 그렇게 배웠냐? 라고 화를 내시기에 네 저희 친정아버지가 경우 없이 억지 쓰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해주라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 전화해 드릴 테니 직접 물어보실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기가 차셨는지 대꾸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이후에도 별별 말도 안 되는 시덥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저를 매일 괴롭혔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본인 아들을 매일 시댁에 맡기기 시작했었는데 저는 임신 중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면서 새벽에 겨우겨우 잠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긴 건
매일 새벽 5시쯤부터 시아버지가 시조카를 억지로 깨우는 건지 큰 소리를 내고 쿵쿵거리며 거실에서 놀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부러 저러나 싶을 정도로 소리를 질러가며 과하게 놀 때가 많아 이젠 시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짜증이 나면서 팔에는 소름까지 돋을 때도 있었네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딱 6시만 되면 어김없이 저희 방문 앞에 와서 헛기침을 하며 아침 해야지 일어나라 시며 제가 대답할 때까지 문을 두드리며 깨우시는데 솔직히 새벽마다 이렇게 시아버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완전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26살 제 친구들은 한참 꾸미고 놀러다니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저는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 시집살이에 자유가 없어 너무 불행하고 힘들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으니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네요. 시어머니도 본인 남편 눈치 보느냐 저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시고 정말 저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가고 배는 계속 불러오면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시아버지는 자기 아들 밤에 잠 설친다 말씀하시며 억지로 남편과 저를 각방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시아버지가 가족들에게나 저에게 참 무섭고 막무가내인 사람이었던지라 부당해도 가족 그 누구 하나 말대꾸조차 못했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했어야 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유일하게 제가 말대꾸를 하고 있었던 거였네요. 제 남편도 그걸 알고 저한테 미안해하며 분가할 때까지만 꼭 참아보자 위로를 해줘 견딜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 남편도 참 미웠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시부모 앞이면 어떠냐 라며 본인들 보는 데서 젖을 먹이길 원하셨고 저는 27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진짜 수치스럽고 더러워서 아버님 딸한테나 그렇게 시키세요. 전 그렇게 못해요. 하며 할 말은 했었지만 싫은 사람이랑 계속 얼굴 보며 살다 보니 점점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기랑 둘이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려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와 아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정말이지 너무 놀라기도 했었지만 이런 예의 없는 행동에 저는 점점 살인 충동까지 느끼기 시작했었습니다. 전 그 당시 자면서 젖 먹이느냐 가슴을 다 꺼내놓은 무방비 상태였고 치마도 허벅지 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도 나고 놀란 나머지 방구석에 보였던 기타를 들고 무작정 시아버지를 두들겨 팼고 결국 그 파렴치한 인간은 머리에 피를 심하게 흘려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저도 억울한 건 있었지만 이유가 어쨌거나 시아버지가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식구들은 무조건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라 했었지만 전 끝까지 그럴 의향이 없다 했더니 시부와의 사이는 그 이후 더욱 악화가 되었습니다. 남편이란 작자 역시 중재 역할도 못하고 진짜 자기 부모 편만 드는데 갈수록 믿을 구석이 없어져 살수록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참고 참다 시댁에 산 지 딱 1년 정도 되어갈 때쯤 그 누구도 분가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길래 남편한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더니 내 부모가 돈이 어딨냐 그 얘기는 앞으로도 꺼내지 마라 하는 겁니다. 시아버지 막말에 육아 방식 터치에 거기에 변태짓까지 진짜 이러다간 제가 먼저 죽던가 아니면 이혼이라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기 3개월쯤 무작정 시댁을 나와 친정에 들어가 살았네요. 중간에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들어와 처가살이를 했었는데 아이 3살 때쯤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되면서 저랑 남편은 밤낮으로 일해 현재는 저희 명의로 된 아파트를 사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운도 좋았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했는데 문제가 생긴 건 아이가 예전보다 더 친할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하듯 소스라치게 놀라 울어제끼고 시댁 문 앞에서 할아버지 그림자만 비춰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시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매번 그냥 올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특정 한 사람만 유독 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다 싶어 상담소 여기저기 다녀보았지만 어딜 가나 이유는
임신 중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신 중 산모가 심장이 두근거리는 정도도 태아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상담소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예민해서 뱃속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현실에서도 그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또다시 느끼는 것 같다 합니다. 처음엔 저도 저 말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아이가 우선 원하지 않고 있었으니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랑 아이는 시댁을 아예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며 저보고 거짓말 좀 하지 말라 하고 있었지만 이건 정말로 사실입니다. 제가 자식 두고 거짓말까지 하겠습니까? 저도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 애가 저렇게 다 몸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안 믿을 수도 없었네요. 그러나 남편은 자기 눈으로 지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매번 두 눈으로 똑똑히 봐왔으면서도 이제야 지부모들이 너무 불쌍하다면서 한 번씩 아이를 다시 시댁으로 데려가 보자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참고로 한마디 더 하자면 2주 전에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 애를 한번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역시 또 애가 경기를 하듯 너무 울어대서 시댁 문턱도 못 넘어보고 우리 집으로 그냥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남편 저 혼자는 감당이 안 되니 이젠 저랑 함께 다시 가보자 하는 거네요. 저는 현재 이런 남편 말에 싫다 좋다 아무런 표현도 없이 그냥 입을 굳게 닫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옛말에 임신 중 서운했던 건 평생 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였나 봅니다. 저 역시 상처받았던 말과 행동까지 토시 하나 안 빼먹고 다 기억나서 시아버지 보러 가기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생각해서라도 상처를 받든 말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또다시 가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친정 부모님도 이젠 다 잊고 시댁에 애 한번 데려가 봐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이 달리는 대로 남편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며 다시 결정할 생각인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부탁드려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